자, 테스 보겠습니다. 뭐 지금 조금 약간 늦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 이 급락장에서 매수 우선순위를 설명을 차례대로 지금 매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표주죠. 대표주 위로 올라들어갈 때 일단 지수가 내리면서 어저께 전 종목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럼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인 지수가 결국에 올라 들어와야 지금 저는 또 전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나는 이런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 대표주들 요거부터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이게 1순위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했다가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패시브 효과와 액티브 효과가 나란히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 들어가면서 지수 관련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그 종목을 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올라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직접 사 들어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야 다시 삼성전자 사자, 하이닉스 사자 이런 것들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요게 1순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과정에서 강조드렸던 건데 두 번째로 사는 종목은 직전에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바로 지금 종목들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고가 쪽에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가장 빠르게 들어온 거 현대 ADM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스피어 상한가 들어갔고요. 우리기술이 상한가 코업까지 들어가고요. 바로 직전에 이렇게 시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야 다시 이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죠? 이전에 굉장히 강도라서 저걸 샀어야 되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야 저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것들 마음 한켠에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빨간불 켜고 들어오면 그래 가자 라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 되는 종목들이 지금 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죠. 현대 ADM, 우리기술, 원전에 우리기술 바로 직전에 원전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우주항공주, 스피어, 미래에셋 이런 종목들이죠. 스피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이게 다 공통적이죠. 이런 종목들 이게 쭉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도 직전에 가장 강했던 종목 여기 원익 IPS 한미반도체 그렇죠? 그런 쪽에 한미반도체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곧바로 거의 이제 신고가 지금 이제 경신하겠다 그리고 지금 달려들고 있고요 24%. 그래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직전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곧바로 또 낙폭 쭉또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지금 쭉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접근이 가능한 케이스가 뭐에 되냐라고 하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임팩트가 강한 종목들이죠. 이제 대표주란에서 역시 마찬가지 대표주 선익이 나오고 직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앞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현대건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놈이 근호인데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들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개나 같이 가는 케이스 있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여기부터 비교를 해드리고 자 이거 지금 반도체 테스트하겠다 그래놓고 왜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하나요? 이게 룰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룰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이유는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똑같은 원전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 들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사 중에서 해외에서 원전 시공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딱 3개 회사예요. 3개 회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그중에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역할을 맡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팀코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에 그때 그 팀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팀코리아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 올라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못 올라 들어갔던 게 이제 올해는 이렇게 가지고 같이 뒤쪽에서 따라붙어 가지고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우건설이 좀 앞서고 현대건설이 뒤에 따라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박혀있죠. 같이 지금 움직여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따로 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때로 데칼코미니로 반대로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한다라면 같이 가는 쪽으로 이 원익 IPS와 같이 가는 쪽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죠. 원익 IPS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제 형제, 친구, 형제, 테스, 유진테크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원익 IPS가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가고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삶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거 멀리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냥 형제 종목입니다. 그때 사이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더 센 놈이 조금 틀려지 전체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 맞춰가지고 쭉 들어가고요. 이렇게 좀 멀리 보게 된다 그러면 유진테크가 뜻밖의 여러분 생각하고는 다르게 유진테크가 맨 위에 있죠. 리틀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이 원익 IPS가 지금 마장 밑에 있던 종목이에요. 밑에. 그래서 이게 밑에 있던 게 지금 따로 올라오면서 키를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고 있는 최근의 시세하고 장기로 보는 시세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격차를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원익 IPS가 오늘 이제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퍼센트 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원익 IPS가 18% 그리고 유진테크. 자, 이제 종목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익 IPS 직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 먼저 튕겨져 나가서 20% 18%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얘들 같이 들어오죠. 유진테크 원익 IPS 뒤따라 이제 16 들어갔다 14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먼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저런 거 사는 거라고 미리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사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 순서로 이제 차라리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걸 산 분이라 그러면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왜 쳐다봐? 여기 얘가 다 해주는데, 에? 얘가 다 해주잖아요. 얘보다 더 오른 종목 없어요. 반도체 중에 25% 올랐습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가 얘랑 지금 피카피카하는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장중 반등에서도 적어도 중간은 한다라고 얘기 들었죠. 근데 이제 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중간은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1이고요. 이게 다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르고 한미반도체도 오르고 이 코덱스 레버리지 이게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편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편입한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세 번째로 많이 편입한 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얘도 자동으로 그냥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도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 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별도로 설명드려야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가 강했던 종목 아까 화면에 보셨던 쭉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종목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해서 찾아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원익 IPS 한미반도체 뭐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요런 애들이 올라 들어올 때 뒤따라서 같이 움직여 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비교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서 계속해서 얘들은 지금 이렇게 키 맞추기로 간다라는 거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그때 빠른 종목들이 조금씩 틀려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때 빠르게 나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무난한 그래서 유진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우리 증시에서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다. 그냥 삼성전자만 보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랠리가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가장 처져 있는 거는 테스입니다. 테스.
그럼 왠지 이렇게 키 맞추기로 이렇게 쳐져 있는 테스가 원래 이렇게까지 쳐질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저 잘못된 흐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조금 늦게 이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신다라고 하면 이 테스 같은 경우로 붙이시면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테스 보시다시피 여전히 쌍끌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도 제일 낮아요. 테스는 14배. 반도체 전체가요. 전공정 장비는 27배, 후공정 장비는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는 지금도 반밖에 안 돼요. 이거 유진테크는 전망치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안 나와 있고요. 숫자가 그 원익 앞에서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로 들어올려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반도체 뭘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레버리지 살까요? 제가 이거는 반도체 레버리지를 지금 사는 거는 이제 효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7%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3순위로 노리게 되는 종목이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건설은 원래 대표주인데 대건설하고 현대건설의 퍼센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는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대우건설이 더 강하고 현대건설이 뒤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지금 대우건설이 17%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17%가 있는데 현대건설이 뭐 10% 선에서 머문다든가 이제 12% 한 4% 정도 차이가 나죠. 조금 현대건설은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고 있고요. 요런 케이스가 된다라면 요런 종목들이 이제 편차가 벌어지게 되는 순간 얘가 한 현대건설이 한 요 정도 13만 이제 한 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이제 10%전 접근된다라면 대우건설이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요걸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쪽 라인에서 같은 경우에 가치관은 잘못된 게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는데? 테스가 못 가고 혼자 떨어야 될 이유는 뭐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 전망이 나쁜 것도 아니고 반도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 전망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 거꾸로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때 요게 3순위를 붙여야 되는 게 이제 주도주 쪽 라인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종목 요게 3순위 종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3순위 종목.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급락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걸 뭐 낙폭 과대주 혹은 저가주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순서의 다음 순서예요. 이 뒤쪽 순서입니다. 낙폭 과대는 순서가 단순 저가는 맨 마지막 꼬레비 수준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기존에도 나빴고 기존에도 완전히 내려가지고 신저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시장이 밀려 이런 애들은 못 올라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주 라인에서 확실하게 적어도 방어는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유통주라든가 뭐 APR이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말고는 얘네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 단순 저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시장 올라봐야 수익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순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까지 지금 설명드린 이 3 같이 가는 이 라인까지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처진 쪽에서 따라 들어간다라면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처져 있는 종목들은 여러 개 됩니다. 꽤나 많이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지난 이틀 동안 반도체가 계속해서 반등을 앞장섰었죠. 첫날 떨어질 때도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오전에 한번 오후 지수 반등에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반도체가 움직여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어제 분봉 흐름 살펴보면요. 지수 반짝 반등할 때 그렇죠? 20% 반등이었고요. 3월 3일 날 아침에 반도체 반등 나올 때도 이렇게 번개같이 가장 먼저 반등 이렇게 내었었고 어제 아침 반등 나올 때도 반등 그다음에 어저께 끄트머리 지수 요게 옆에 보입니다.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그때도 이렇게 반등 이렇게 들어왔었죠.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반면에 모두를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반도체 쪽 라인에서 신다 그러면 다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직전에 이게 임팩트가 강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 그 전에 이제 워낙에 못 올라가서 순서상 원래 소재는 맨 마지막에 얘기드렸잖아요. 이런 케이스 들어가니까 이런 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고요. 낙폭과대 저가 이런 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순서 내에서 우선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오늘의 경우에는 낙폭과대나 저가 같은 쪽에서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저 5,700선을 넘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선은 저가 쪽 낙폭과대 쪽이 움직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아마도 이제 오전 쪽 뒤쪽이거나 그다음에 오후 시장 쪽의 종목 분석 나오는 쪽에서는 이제 요 선수 낙폭 과대 쪽의 종목이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폭 과대하고 여기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낙폭 과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천재투자TV 종목 분석 올라오는 거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천재투자TV를 항상 조금 늦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종목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잠깐 사이에 제가 지금 이 종목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또 헥터파이낸셜 같은 종목이 또 급등으로 지금 팍 치고 나왔죠. 늦죠. 쳐다보니까 지금 벌써 23%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르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르고에는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쭉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에 입장을 하시면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쭉 자기 힘으로 방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다 틀려요. 지금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종목으로 다 들어가고, 보고 계신 것들도 각자 이제 자기 스타일, 그다음에 자기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단타를 하는 분도 있고, 중장기를 하는 분도 있고, 바이오를 잘하는 분도 있고, 반도체를 잘하는 분도 있고, 2차 전지를 잘하는 분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서로 다른 종목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 무료로.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때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 심하게 난장판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살 거 사고, 그래서 내 소비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라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는 LG생명 같은 종목들 분석해서 이거 버려버리고 더 바꾸라 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